자, 이 영상을 보시죠. 한 선수가 가드를 내리고 막 들어옵니다. 복싱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다가 한 대 맞으면 이 친구는 큰일 나겠는데요. 이 친구 좀 밀어내 보이나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4가지 전략적 선택을 본능적으로 아는 선수입니다. 왜일까요? 이 친구 얼굴을 좀 자세히 볼까요? 상대 선수는 얼굴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얼굴도 엉망이고 아마 이 경기는 이 가드를 내린 선수가 지고 있는 경기가 분명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가드 올리고 계속 진행해봐야 이길 수 없을 텐데도 만약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죠.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죠. 선택을 통해서요. 방어를 버리고 공격만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제 10대 원리의 5번째부터 들어갑니다. 앞선 4가지의 경제 원리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다면 오늘 영상이 다룰 것은 개인을 넘어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일장, 수산시장, 첨가물시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장이라고 함은 바로 거래가 일어나는 모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의 원리를 다루는 것이 경제 원리 5번째와 6번째입니다. 자, 시장은 왜 생겨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하죠? 거래를 이루는 모두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복싱 글러브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보죠. 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하죠?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음식도 먹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할 때 이 글러브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거래죠. 거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Trade can make everyone better off. 거래는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자, 거래, trade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만족하게 한다고 했죠. 근데 한쪽은 만족하는데 다른 한쪽은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 2015년에 세기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라고 하는 전설적인 두 복서의 대결이죠. 대전료가 약 2,700억과 1,800억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무산될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고 몇 번이고 연기되었습니다. 이 경기뿐 아니고 대부분의 경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자인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돈에 둘 다 스포츠맨이고 승부사인데 왜 시합을 이렇게 끌까? 특히 돈을 1,000억 이상 더 받는 메이웨더가 뒤로 물러설 때는 억측도 많았습니다. 당연합니다. 한쪽이 손해라고 느끼는 순간에 거래는 성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이 복싱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을 조금만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기인지 알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시합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거는 두 사람의 의지와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들, 팬도 포함되고요. 방송국, 광고, 심지어는 표를 파는 대행업자들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딜이 결코 쉬울 수는 없겠죠. 거래는 모두를 만족시킬 때 이루어진다는 이 기본 원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 거래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입니다. 우선 시장을 경제 원리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기 좋은 수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막연하시죠. 사실 경제 활동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의외로 바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의 경제 활동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모든 일이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에는 재화나 서비스가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재화 서비스 반대로 돈이 움직이죠. 이런 곳이라면 어떤 곳도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 속에서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생겨난 것은 우리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경제를 시장 경제라고 하겠습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복싱 사업에도 시장이 존재할까요? 네, 시장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생산과 소비라고 했습니다. 생산은 체육관과 프로모터가 담당하죠. 선수를 길러서 선수의 시합을 파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합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 시장도 과거에는 굉장했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복싱 비즈니스가 최악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UFC와 같은 이종 격투기가 같은 시장이 절대로 복싱의 최고 대전료에 턱없이 모자릅니다. 앞에서 메이웨더의 대전료가 2,700억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UFC의 최고 대전료가 100억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 대단하죠. 2,700억짜리 선수의 시합을 만들어내고 이 이익금을 선수, 프로모터, 트레이너들이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이 없다면 이런 경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이지 않는 손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은 누가 이런 경기를 특별히 조직하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냅니다. 자생적인 것이죠. 하이에크는 이것을 자생적 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 원리는 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저절로 이런 활동이 조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은 좋은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저절로 이런 경제 활동들이 조직되고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사실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의외로 이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6개의 경제 원리를 배우고 이 경제 원리를 복싱과 연결해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보다는 이 6개의 경제 원리를 꼭 외워서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대입해보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경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